자, 지금 시간이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59분입니다. 장 끝났고요. 1.28% 빠져서 334.85예요. 334.85. 자, 이제 월봉 상단선에서는 멀어졌죠. 보시다시피 지금 월봉 상단선에서는 멀어졌어요. 예, 예전에 분석 올릴 때 요 파란색 굵은 실선, 이게 볼린저 밴드 5 상단선인데 이 정도 넘어가면 매도할 만하다. 그죠? 거기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매도할 만한 자리는 벗어난 거예요. 보유만 하셔야겠죠. 매도를 할 게 아니라 보유를 한다. 자, 주봉도 매도가가 여기잖아요. 338.87 위에만 되는 거지. 그 아래는 보유. 자, 여기 하단선.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기본 타겟입니다. 누르면. 그러니까 상단선에서 누르면 받을 수 있는 하단선이 여기에요. 예? 그 얘기는 329.65 아래로 가면 매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아래는 매수자의 영역이고 이 위는 매도자의 영역인데 중요한 건 지금 반등이 왔지만 저가는 깼어요. 지금 이 저가를 깬 게 3주간 유효합니다. 3주. 이번 주 빼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간 아래가 유리해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만약에 330 아래에서 끝나면 다음 주에 아래 열립니다. 예? 이번 주에 330 아래에서 끝나면 다음 주에 아래가 열린다라는 거. 예. 다음 주에 아래는 열리고 위는 닫혀요. 그 얘기는 330 이하에서 이번 주를 마감하면 하락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자, 일봉은 오늘 볼벤과 이격 볼벤 동시에 두 개 다 찍었죠? 여기 두 개 다 찍었잖아요. 하나, 둘, 두 개 다 찍으면 그쪽 방향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볼린저 밴드와 이격 볼벤을 동시에 두 개를 다 뚫으면 그쪽 방향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쪽 방향은 아닌 거죠. 그래서 튕겼습니다. 내일은 위는 열리고 아래는 엉성하게 닫아요. 그러니까 아래를 확실하게 닫는 것도 아니고 위를 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가 방어 못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르면 오늘 고가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르면 오늘 고가를 넘을 수 있고 내려가고 싶으면 개파락해야 돼요. 내려가고 싶으면 개파락을 해야 돼요. 어쩌면 내일 갭상승 뜬 다음에 내릴 수도 있어요. 내일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 쪼로로록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외국인이 안 사요. 외국인이 안 산다고. 그래서 외국인이 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제지수가 333 아래일 가능성이 계속 높은 거죠. 근데 지금 334.96이니까 2% 정도는 더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갭상승이 떠도 만기가 목요일이기 때문에 333쪽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정이에요. 추정. 제가 뭐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자, 분기봉 상단선에서 벗어났고 코스피 200 지수 월봉도 상단선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서 매도한 사람은 지금 웃고 있겠죠? 340 부근에서 매도하신 분은 지금 쓱 웃고 있죠. 거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매수할 자리는 아니에요. 매도할 자리를 벗어난 거지 매수할 자리를 온 건 아닙니다.
주봉은 상단선 맞고 떨어졌고 하단선 맞고 튕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이에요. 일봉은 위에서 아직 누르는 힘은 약하고 밑에서 받쳐주는 힘도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힘이 없다예요. 응? 이건 양쪽 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막을 방법 없어요. 솔직히 올라가는 거 막을 방법 없고 이거 누르면 부러져요. 그러니까 눌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분석은 그냥 아무 쪽으로나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좀 비굴한 분석인데 차트가 그렇게 생겼어요. 비굴하게 생겨서 비굴하게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 분기봉은 상단선에서 벗어났고 월봉도 상단선에서 벗어났고 주봉은 센터죠. 상단선에서 벗어났고 하단선으로부터는 올라와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일봉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왜 이런 분석을 하느냐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인데 제가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막 떠드는 게 더 웃긴 거잖아요. 예? 그런 자리인 거죠. 지금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는 거죠. 자, 분기봉 하단선 벗어났고 월봉도 하단선 벗어났죠. 여기 매수가는 알려드렸어요. 여기 2245원이라고. 매수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제가 안 한 게 아니에요. 주봉이 저까지 키면 2250원 정도에서 사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지금 고가 넘어서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흐름이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 문제는 화요일이라는 거죠. 화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3거래일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3거래일 동안 시간이 더 가야 됩니다. 3거래일 동안 가야 되는 수치를 1거래일 만에 다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쉴 수밖에 없죠. 아직은 애매하다요. 아직은 애매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 추세가 끝날 수 있었는데 안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끝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은 사실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개파락한 다음에 올라간다예요. 내일은 개파락 후에 올라간다. 증시로 보면 갭상승 후에 빠진다. 그럴 것 같은 어렴풋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양봉이 났어요. 양봉이 났는데 개인은 4,915억을 샀고 외국인이 3,636억, 기관이 2,370억을 팔았어요. 선물도 6,087억을 팔았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3조를 들고 있어요. 외국인이 3조의 매도를 들고 있는데 개파락이 왔어. 그 양봉이 날려면 어떻게 돼요? 매수를 해야지. 매수를 해가지고 환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추매를 했다고. 추매를 했다는 거예요. 환매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아직 3조 6천억 들고 있어요. 3조 6천억을 들고 있다고. 물론 이게 당월물인지 차월물인지 저는 몰라요. 이 데이터가 당월물 데이터인지 차월물 데이터인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그냥 3조 6천억의 매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롤오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건 롤오버 물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신규 거래일 수도 있는 거지. 당월물을 거래하지 않고 차월물을 그냥 거래하는 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당월물 거래를 안 해. 그리고 차월물 거래만 하는 거죠. 그럼 차월물 거래만 하고 당월물은 거래 안 했는데 그게
로로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당월물을 거래하고 차월물도 거래한 건지 아니면 당월물을 거래 안 하고 차월물로 거래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누군가 그걸 딱 계산해서 알려주기 전에는 저는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보다 뛰어나신 분이 뭐 분석해서 그렇다고 하면 뭐 끄덕끄덕거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게 맞다라고 뭐 확신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3조 6천억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데 단가가 333이에요. 그러면 이걸 롤오버 할까요? 정리를 할까요? 정리를 하려면 지금보다 2% 이상 빼야 되죠? 네? 상식적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지금보다 2% 이상 빼야 돼요. 익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익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2% 이상 빼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내일 뭐 갭상승이 뜨든 갭하락이 뜨든 선물 매도로 나온다라는 거는 333 아래를 노려보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이 그거죠. 갭상승이 떠도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면 어차피 333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음봉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게 제가 가진 판단입니다. 이 정도면 제 입장이 충분히 설명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인은 어쨌든 선물 매도를 들고 있어요. 선물 매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누르려고 계속 시도를 할 거라고 보이고요. 시도하다 실패하면 롤오버 하지 않겠어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롤오버 한다라는 거는 외국인을 바보 멍청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아니, 돈이 남아 도는데 아시다시피 선물 거래하는데 돈 안 들어가요? 예?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선물 거래할 때. 그럼 돈도 안 들어가는데 뭐 10만 계약을 하면 어떻고 100만 계약을 하면 어때요? 예, 돈만 벌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요. 예전에 몇 계약이었더라? 12만 계약인가? 예. 한 호가에 12만 개인가? 걸린 적 있어요. 그거 다 청산 그 호가가 사라지는데 30분인가 40분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증시가 안 움직였어요. 한 호가에 12만 개 걸려 있으면 얼마짜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한 개가 대략 한 1조라고 1억이라고 계산했을 때 1억에 12만 개면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저 3조 6천억을 롤오버 할 거냐? 아니면 결제 받을 거냐? 뭐 옵션이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 옵션이 수익을 낸다고 해도 36,000개의 선물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4포면 360억인가요? 아니지. 수량이 더 될 거 아니에요? 3조 6천억이지 수량은 더 많을 거라 위로 올라갈 때 손실을 감당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처럼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오늘 6천억 정도를 늘렸다라는 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환매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환매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는 한 내려간다요. 내려간다. 333 아래로 내려갈 생각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작년 12월 작년 7월 12일부터 지금까지 누적 데이터를 보면요. 제가 계속 이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30조 4천억이에요. 외국인이 지금까지 7월 12일 이후 30조 4천억을 매도 중에 있습니다. 30조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30조 작은 돈 아니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30조라는 돈이 작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고치죠? 예, 지금이 매도로 봤을 때는 작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2일 이후 개인의 매수 우세는 최고치가 아니에요. 15.6조가 최고치입니다. 지금 14.59조니까 한 14.6조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1조 원 조금 상회하는 금액을 더 매수해야 최고치로 갑니다. 저는 개인이 15.6조를 상회하면 314마레로 갈 거라고 봐요. 그 시점이 언제냐는 잘 모르겠지만 15.6조 상회하면 갈 거라고 봅니다. 외국인은 매도를 안 풀어요. 매도를 안 푼다고. 지금 올해 들어서도 5.8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5.6조 매도 중입니다. 개인은 1.5조 매수 중이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약해서 증시가 내리질 못하는 거지,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머지않는 미래에 무너질 거라고 봐요. 작년 2월 1일, 작년 2월 2일 수급 보세요. 그러면 1월 1일이 4조 5천억이고, 2월 1일이 4조 5천억이고, 2월 2일이 6조 4천억입니다. 누적으로. 매수가. 근데 지금은 매도로 5조 6천억이니까 작년 2월 1일과 2월 2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의 수급이. 그럼 작년 차트 보세요. 작년 차트를 쭉 보세요. 그러면 2월 1일자 일봉과 1월 2일자 일봉 보시고 그 일봉을 붕괴한 적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일봉을 붕괴한 적이 있는지를 보시면 지금의 수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대략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게 다예요. 2월 1일, 2월 2일의 수급, 그 수급을 보시고 그 봉을 붕괴한 적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의 수급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략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샘플. 이게 샘플입니다. 자, 이게 2월 1일이고 이게 2월 2일이에요. 자, 그러면 2월 2일자 저가에다가 제가 선을 쫙 그어볼게요. 보세요. 3월 달까지, 3월 말까지, 3월 29일까지 한 번도 2월 2일 저가를 깬 적이 없어요. 한 번도 2월 2일 저가를 깬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 2월 2일의 수급이 얼마였다? 6조 4천억입니다. 연간 누적이 1월부터 2월 2일까지 누적이 6조 4천억 매수예요. 그 이후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은 뭐냐? 여길 보라는 거예요. 여기 고가. 보세요. 고가 안 넘잖아요. 2월 28일자 고가 안 넘잖아요. 이거 왜 안 넘어요? 이날 개인 현물 2조 원 샀거든요. 2조 원 산 거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가죠. 이걸 넘을 수 있냐고요. 이 고가를 넘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고가를 넘으려면 돈이 얼마 필요해요? 2월 28일자 수급을 딱 뒤집어야 돼. 근데 문제는 더 사고 있어. 개인이 더 사고 있다고요.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수하고 있다고. 2조 원을 매수하고도 또 매수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2월 28일에 1조 1000억이잖아요. 2월 27일에 마이너스 9천억이에요. 그럼 지금 얼마 산 거예요? 2조 4천억 산 거예요. 2조 4천억. 개인이 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2조 4천억을 산 겁니다. 이거 다 털어야 돼요. 이거 털어야 위로 가요. 그러니까 개인이 2조 4천억을 매도해야 방향이 바뀌는 거죠. 최소한. 그러면 2조 4천억을
매도하는 게 빠를까? 아니면 추가로 1조 원을 매수하는 게 빠를까? 그걸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조 원을 매수하는 게 빠르다. 그러면 313쪽으로 가는 거고 2조 4천억을 정리할 거다라고 보시면 상승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341.72, 341.72로 가면 2주봉 골드납니다. 그러면 상방이에요. 반대로 341.72를 못 가. 그러면 골드가 아니라 데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타겟은 328.34. 328.34가 돼요. 오늘 저가가 얼마예요? 330.22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 깨지겠다는 얘기죠. 328.34를 간다는 얘기는 오늘 저가를 깨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이 내일도 선물 매도를 한다. 그러면 저는 328.34 아래를 한 번은 노려본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선물을 사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저가 지켜요. 그러면 뭐 매수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